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가짜뉴스 괴담 유포자들에 대해서 집단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주제입니다. 가짜뉴스 괴담 유포자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그 말로 비판해서 안 되고 집단 소송을 통해서 이제 그 제대로 응징을 해야 앞으로 이제 그 가짜뉴스 괴담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뭐 천성산의 그 도롱뇽 터널 지율인가? 그 자각이 선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율 이 자각이 100일 가까이 단식하면서 터널을 갖다 뚫는 걸 막아가지고 얼마나 그 피해를 많이 받습니까? 100일 단식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도롱뇽도 이게 100일 단식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도롱뇽을 이렇게 원고로 해가 막 소송하고 온갖 막아서 터널을 이게 천성산 터널이 얼마나 늦어져 가지고 천문학적인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 피해를 그럼 이게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지율이나 그 자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단체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고의로 피해를 주면 그 피해 본 집단이 집단적으로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하도록 그러면 이게 나라에서 이걸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법률구조공단이 할 일이다. 제 아이디어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나라에서 가짜뉴스로 피해본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원해주라. 그러면 이게 무료로 변호사 선임해주고 소송비를 지원해주면 그러면 이게 집단이 부담 없이 소송할 수 있잖아. 자기 돈이 안 드니까. 이런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이 제안을 제가 하는 겁니다. 법무부 산하의 법률구조공단이 있잖아요. 정부 법무공단도 있잖아요. 이런 조직이 가짜뉴스를 뿌리 뽑는데 우리가 나서야 된다. 이런 정책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최근만 보더라도 그것만 있습니까? 내송송 구멍탑, 그 다음에 그 전자파 참여, 그 다음에 그 핵폐수 테러, 이런 게 유포자 집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광우병, 내송송 구멍탁 난다. 미국 고기 먹으면 이렇게 퍼뜨리는데 전혀 그게 없잖아요. 괴담 중에 괴담인데 몇 조 피해만 벌써 한 3조 이상, 3조 7천억 이상의 엄청난 피해를 봤다. 광우병 때문에 나라가 이게 뒤집어지는데 제 말은 거기에 그때 피해본 고깃집 있잖아요. 고깃집. 제가 자주 가는 게 그때 소고기집이에요. 광우병 때문에 제가 가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요, 스타일이 광우병 파동 나면 소고기집에만 갑니다. 그 다음에 그 핵폐수 일본의 후쿠시마 파동 날 때는요, 일식집에 주로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드 이야기 나면 참외만 주로 사 먹어요. 평소에 수박을 좋아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괴담을 거의 안 믿습니다. 항상 이성, 과학을 저는 팩트를 신봉합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때 제가 소고기집 가니까 텅 비어 있어. 그때 제가 꾸준히 갔더니 참 이게 주인이 제일 고마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광우병 끝나고 손님이 많을 때 자리가 막 방이 없어요. 워낙 유명한 고깃집에. 제가 전화하면 미리 예약을 하나 해줍니다. 그때 광우병 파동 때 꾸준히 와가 너무 고맙다. 예약을 해줍니다. 그 정도로 그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그 광우병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본 고깃집은 그날 이게 피해를 참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재판하면 힘들잖아. 그러면 정부에서 변호사를 정부 법률구조공단이나 정부 법무공단이 있으니 거기에서 사건을 맡아서 소송을 가짜뉴스 해라 이거죠. 이기고 졌든 이길 거예요. 일부라도 이기고 그러고 엄청 괴롭힐 거 아니에요. 압류하고 계속 해라 이 말이야. 그때 청산가리 묻겠다는 사람이 있잖아. 그 김규린지 뭔지 청산가리 뭐 묻겠다는 사람이 있잖아. 그 소고기보다 진짜 이게 청산가리 맛을 보도록 소송을 무자비하게 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이 가짜뉴스 못 퍼뜨린다니까. 그 광우병 때 그 사드 마찬가지예요. 사드 때문에 전자파 놓고 몸튀긴다고 참외 피해본 참외 농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때 가발 쓰고 노래한 표창원, 손혜원 이런 자들 상대로 집단 소송을 쫙 해버리란 말이야. 수백억. 근데 그 돈이 나라에서 그걸 지원해. 그런 돈은 안 아까운 거예요. 왜?
가짜뉴스를 뿌리 뽑아야 되니까.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보는 게 몇 조인데 그 변호사비는 몇 천만 원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거 할 사람이 나라에서 지원해 주란 말이에요. 이 제가 정책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후쿠시마 1조 6천원 핵폐수, 이재명이도 바로 핵폐수가 바로 나올 것처럼 전부 이게 민주당이 떠들었다고 당장 그 위험이 현존하고 명백한 이런 게 위험이 당장 있을 것처럼 떠들어가지고 그때 얼마나 수산물이나 피해를 봤습니까? 사재기하고 난리 났었잖아. 이제 와서 이자들이 이제 와서는 뭐 5년 뒤에 옵니다. 10년 뒤에 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거짓말하고 있는 게 5년 뒤에 온다. 10년 뒤에 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든 민주당이든 정부에서 피해본 수산업자 대리해가지고 집단소송을 해라 이 말이죠. 나라에서 가짜뉴스 퍼뜨리면 이런 일 하라고 이게 우리 정부 법무공단이나 구조공단 두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들, 국민들, 선량한 피해자들, 가짜뉴스 피해자들을 무료로 이게 소송 지원해 주라. 이러면 이게 얼마나 좋냐. 가짜뉴스 때려잡기도 하고 피해자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게 이런 괴담이 사라진단 말이지.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아니면 그만이고 야 10년 뒤에 한번 보자. 그럼 10년 뒤에 네 국회의원들 살아있냐고 10년 뒤에 누가 책임지냐고요. 지금 표창원이나 손혜원이 재판해야죠. 10년 뒤에 어떻게 합니까? 야, 이런 그 괴담요. 이런 괴담에 저는 3대 특징이 있다 봐요. 여러 개 좌파들의 괴담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게 분석하는데 3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이자들에게 좀 좌파잖아요. 괴담은 주로 좌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나 미국을 집중 타겟을 합니다. 왜? 정치 편향을 하니까. 주로 이제 그 똑같은 중국에도 이제 산동성부터 핵 발전소 많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오히려 배출하는 핵 폐기물 있잖아요. 중국이 무단으로 방출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중국은 절대 못 건드려. 왜? 중국은 높은 산이고 우린 낮은 산봉우리니까 중국 한들에게 꼼짝도 못 하잖아요. 문제에 보면 알잖아요. 혼밥만 먹고 가서 높은 산봉우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은 오히려 처리를 하는 게 과학적인 이런 게 선진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니까 집중 공개하는 게 반일 감정. 또 이게 사드는 미국이고 이런 식으로. 중국이 하면 못해요. 이게 좌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자기들이 성향, 정치 편향에 따라서 가짜뉴스도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게 특징. 그러니까 광우병은 미국, 사드도 미국, 그 다음에 그 후쿠시마는 일본 이런 식으로 주로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한 그게 좌파들이니까 이런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파들이 가짜뉴스 특징이 두 번째가 항상 그 국제 기준하고 괴리가 되는 국제 기준하는 데를 안 맞아요. 왜? 가짜뉴스가 이게 국제 기준으로는 통용이 안 되죠. 국제 기준하고는 괴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얼빠진 일부 좌파 국민들이 믿거나 아니면 이게 그냥 안 믿어도 좌파니까 정치적 의도로 믿는 것처럼 공개하는 거죠. 그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국제 기준 보세요. 자, 광우병 미국의 소고기는 우리만 먹습니까? 미국의 소고기는 전 세계 다 먹죠. 실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소보다 미국 소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신토불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한우니까 그렇지. 따라서 이게 국제적으로 광우병과 이런 난리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더 있습니까? 사드는 이게 우리나라만 있나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 없습니까? 가만히 있자 우리나라만 그러잖아요. 또 이게 그 후쿠시마는 우리나라만 옵니까? 미국, 캐나다부터 호주 다 거쳐오잖아. 근데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에서는 조용해. 근데 우리나라 좌파들만 떠들어. 이게 바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국제적인 기준하고는 이게 완전히 동떨어진 이런 좌파들의 이런 게 그게 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 그러니까 왜 국제적으로만 안 먹히는 거예요. 가짜뉴스 장사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먹히는 이런 게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좌파들의 가짜뉴스는 항상 어떤 가짜뉴스든 피해는 선량한 서민들이,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계층이 꼭 있어요. 이게 없는 가짜뉴스는 없어요. 광우병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고깃집. 그 다음에 사드는 성주 참외 농가. 그 다음에 후쿠시마는 수산물 업자나 횟집이나 이런 게 선량한 제3의 피해자들이 반드시 존재하는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피해자가 없으면 가짜뉴스 퍼뜨려도 이게 덜하죠. 이게 3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제안은 선량한 피해자가 반드시 존재하니 이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집단 소송을 국가가 지원해 주자. 이 제안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짜뉴스도 사라질 거고 또 이게 피해도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좌파들이 가짜뉴스가 3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이게 주로 미국이나 일본 겨냥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우물안 깨구리로 장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든 가짜뉴스에 보면 선량한 피해자들이 있다. 이게 3대 특징이다. 그러면 이제 저희 제안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해주고 가짜뉴스를 뿌리 뽑으려면 정부가 지원해서 무료로 이런 데 그 피해 계층에 대해서 소송 지원을 해주자. 그 돈을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자비하게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계속 제기하면 실제 뭐 돈을 보상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가짜뉴스 대응하려면 자기들도 소송하려면 돈 많이 들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서 가짜뉴스를 안 퍼뜨릴 수도 있고, 진짜 명백할 때는 돈을 받아서 폐가망신시켜버리는, 왜 천문학적인 배상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폐가망신시켜버리는 가짜뉴스 고의력에 퍼뜨리면 폐가망신한다. 이런 인상을 이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임종성인지 뭔지 똥을 묻겠다 했잖아. 똥을. 자기가 이게 일본 수산물 대신에 그걸 묻겠다 했잖아. 방송에서는 이게 부적합 다는데 유튜브는 뭐 똥이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묻겠다 했잖아. 이런 자들 소송하면 무조건 이긴다니까. 그 다음에 뭐 자우림에 뭐 누구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이게 이긴다니까요. 명백한 가짜뉴스는 앞으로 우리 정부 법무부에서는 제 제안에 대해서 한번 깊이 검토해서 앞으로 가짜뉴스 피해자들은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주는 이런 데 제도를 도입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특히 박성재 장관님 제가 참 존경하고, 많이 박성재 장관 당당하게 국회 대응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 제안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가짜뉴스 구조해주는 이런 데 제도를 좀 도입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